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적 시청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오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수였던 우리가 소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올라오신 국민 여러분들을 배우니 10만 군중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예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탄핵과 대선 패배,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산업화하고 YS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수립한 우리가 소수로 전락을 하면서 탄핵과 대선 패배 몰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보수 우파들에게 다시금 하는 기회를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나마 새로 시작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자 이렇게 지지해 준 것이 지난 대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은 이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을 하고 새롭게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깃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은 내어주었지만은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연말쯤 돼서 대여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기 브로커 출신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북 협상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원래 대북 감시 통제기구입니다. 그런데 대북 협력기관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정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외교 같은 경우에는
4강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유엔 인권운동가 출신을 또 기용해가지고 미국, 일본이 북핵을 대응하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다가 국가안보실의 구성원들은 북핵이라든지 그리고 안보에 전혀 무지한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최근에 주변에 4강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4강 대사 중에서 일본 통이 갔습니까? 미국 통이 갔습니까? 러시아 통이 갔습니까? 중국 통이 갔습니까? 전부 선거 때 지 도와주던 문외한들을 다 보내놨어요. 이런 엄중한 시점에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한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했어요. 사드 배치를 하면서 임시 배치라고 자꾸 강조를 했어요. 임시 배치든 본 배치든 사드 배치를 했으면 미국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거지같이 국을만 한다. 이거 대한민국 생긴 이래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준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국격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중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거의 원수처럼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했으면 적어도 중국한테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할지라도 미국한테는 대환영을 받고 한미동맹으로 끌고 갔어야죠. 네? 도대체가 6차 핵실험 이후에 이 북핵의 키맨이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도 못해. 전화를 안 받아줘. 하지도 못해. 응?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력에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 정권 유지 확장을 위해서 언론 장악하고 정권 나팔수 만들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 보복에만 여념이 없어요. 이게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앞으로 이 나라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네? 6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국민들이 전술핵을 배치하자 6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도 5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지층이 무서워가지고 사드 배치한 거 그거 변명하느라고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걸 자기 지지층을 안에서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자, 언론장악 문건까지 나왔어요. 언론장악 문건까지도 나왔어요. 이거요, 정상적으로 안 하면 헌법 언론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박근혜가 이랬다면 문건까지 나왔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들은 점잖하죠? 이제 점잖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점잖하면 안 되겠죠? 예?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수다. 말을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헌법 위반이야. 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야. 그리고 법률 위반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업무에 대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나온 문건. 그래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를 하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보고 과연 이 정권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데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해보고 시킨 사람은 그냥 안 둘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하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처음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장꼬대 같은 소리 한다 그래. 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소리 했어. 국민들도 좌파들의 선동에 휘말려갖고 냉담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도 어제 보니까 전술핵 재배치 국민 찬성 60%가 나왔다.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의원 외교단이 워싱턴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를 워싱턴 조야에 전달을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핵 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이 말은 공허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핵 개발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우리가 한 지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플루토늄이 있습니다. 일본도 수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1년 내에 1000대 이상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루토늄을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제철이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파키스탄식의 핵개발 정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좀 배치해달라. 91년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노태우가 꼬여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꼬여가지고 그 미국으로 도로 가져가 버렸어. 그런데 이제는 미국 조야에서도 야당에서 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원 외교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사드 문제로 내 중국에도 가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 대회만 끝나면 대통령보다 먼저 나를 초청하겠답니다. 우리가 중국 초청으로 지금 언제 오냐? 중국은 지금 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본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좌파 정부가 못하는 북핵 정책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번 대신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김정은이의 핵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핵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1000만 명의 우리 핵균형, 핵배치, 전술핵 배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핵개발까지 우리 서명운동을 전개를 해서 1000만만 서명이 되면 우리는 삽니다. 천만 명의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핵인질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서명운동에 동참을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올 수 있고, 전술핵 안 주면 핵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10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방송 장악 저지를 이거는 반드시 국정조사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우리 당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수단을 동원해서 북핵 대응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그리고 핵개발 문제를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3개 지구당 전체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책만 서명하면 김정은 같은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뒤에 저기에도 한 4, 5천 명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를 않는데요. 또 오른쪽에도 여기도 한 10,000명이 있어요. 또 왼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 전부 한데 뭉쳐서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아 나서자. 살 길을 찾아 나서자. 김정일 같은 어린애한테 지금 매일 공갈당하고 돈 뜯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세계일보 외신에 긴급 타진 온 거 보니까 전술핵 배치, 핵 독자 무장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분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가거든. 아주 협상할 때 블러핑도 잘하고 그래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협상 못해도 홍준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수였던 우리가 소수로 전락하고 힘겨운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다시 뭉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올해 실컷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면 딱 마지막에 3번 구하고 이제 오늘 끝내입시다. 예, 또 교통 좌파들이 또 온갖 시비 다 걸 거예요. 내가 뒤에 아까 좀 앉아 있으니까 사진 찍어 갔어요. 지 혼자 앉아 있다고 내일 또 그려낼 거예요. 지 혼자 앉아 있다고 그려낼 거야. 그러니까 자, 10만 우리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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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